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입니다. 4월 20일 수요일 장중 시황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2.72포인트 0.47% 하락한 2706.17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3.81포인트 0.41% 하락한 927.75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상승 분위기를 오늘도 좀 이어가지 않겠는가라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많이 올랐고, 근데 그런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시장은 다시 하루 만에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시장이 이제 조정을 다시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환율의 영향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240원 위로 올라왔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원화만 지금 유독 약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엔화 같은 경우는 20년 만에 가장 약하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지금 일본 여행 가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원엔 환율도 지금 960원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달러가 그만큼 강해요. 달러의 어떤 그 독약청청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1210원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124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외국인들의 매수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사실 어제 열흘 만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아주 소폭이나마 순매수를 보였는데, 결국 뭔가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수급적인 변화를 기대했었다면은 하루 만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또 물거품이 되는, 물론 이제 오늘 외국인이 많이 파는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같은 환율 상황에서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순매수를 보이다가 하루 만에 지금 순매도로 돌아섰죠. 코스닥은 어제 많이 샀어요. 근데 오늘 하루 만에 다시 순매도로 돌아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아직까지 반등이라든가 아니면 지수가 이제 빠진 부분에 대한 회복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상승으로 방향성을 잡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까지 뚜렷한 어떤 그 상승의 방향성을 가져가지는 못하는 좀 약간 그 등락 국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 박스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수는 지금 그런 흐름이에요. 어제 물론 이제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했지만은, 역시 이제 오늘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지수가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에는 부족하구나. 사실 어떤 간밤에 뉴욕 증시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시겠지만은 뉴욕 증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2% 넘게 올랐습니다. 사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어제 환경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10년 만기 국채가 금리가 2.9%를 넘어섰습니다.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제 3%가 멀지 않았습니다. 2.8%에 이어서 2.9%까지 돌파를 하면서 이제는 3%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다음 달 5일에 있을 FOMC에서의 어떤 기준금리 인상을 시장은 이미 선반영을 하고 있다. 때로는 조금 과하게 선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총재의 발언, 여기에 어제는 이제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총재도 연준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연내 기준금리를 2.5%까지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준이 몇 차례에 0.5%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역 연은 총재들이라든가 연준 위원들은 이미 5월 달에 그 0.5% 빅스텝은 기정사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 나가서 이제 이런 흐름이 몇 번이나 더 있을지, 그러니까 이런 그 0.5% 인상이 몇 번이나 더 있을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뉴욕 증시가 어제 상승을 보였던 원인은 이러한 좀 부정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게 어제 2%가 넘게 올랐어요. 그저께는 1.9%, 어제는 2.2%. 그러니까 기술주들의 저점 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그 논리들이 작용을 했냐 하면은 일단 실적입니다. 지금 이제 S&P 500 기업 중에서 아직까지 한 10분의 1 정도, 한 50여 개 정도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그 중에 80%가 예상이익을 상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말 대형급들, 오늘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넷플릭스는 지금 실적이 잘못 나왔죠.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11년 만에 그 가입자 수가 감소를 했어요. 근데 그 좀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 가입자 수 감소한 것이 결국은 러시아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한 영향이 큽니다. 가입자 수가 20만 명 감소했는데 러시아에서의 그 가입자 수 중단으로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서 가입자가 이제 빠져나간 부분이 한 70만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 부분을 빼면은 감소라고 보기에는 전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시장은 감소로 받아들이고 주가가 시간에서 엄청나게 20%씩 빠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실적이 좀 이제 안 좋지만은 뭐 테슬라라든가 뭐 버라이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미국의 실적 시즌은 아시겠지만은 조금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일단 추정을 해놓고서 보통 이제 이 보수적인 추정치를 뛰어넘는 실적 발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또 부분들이 재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어제 시장을 끌어올린 가장 중요한 어떤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장중에 이제 오늘 또 하나 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나온 것이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LPR, 대출우대 금리가 3개월 연속으로 동결이 됐습니다. 시장에서 사실 이거 인하할 거로 기대했어요. 중국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중국의 뭐 수입이라든가 수입 지표라든가 또 이제 1분기 GDP라든가 굉장히 좀 부진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이 이제 어떤 경기 부양책을 쓸 것이냐, 금리 인하라든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소비 진작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상을 좀 깨고 일단 대출 대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그 부분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런 뭐 말씀드린 중국의 금리 이슈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율 이슈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보다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지수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제 일단 뭐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이제 좀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바닥에서. 그러면서 어제 코스피가 25포인트가 올랐는데 지난주에 이제 금리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이번 주 초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던 다시 2700 밑으로 내려왔던 부분들을 한 번에 회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 어제 이제 지수가 좀 강하게 올라온 데 따라서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 그 확신을 못하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완전히 회복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익 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늘 또 아침부터 강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제 주가를 좀 강하게 올렸던 부분들은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그 반도체 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어떤 상승과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올랐는데 오늘 뭐 그대로 오른 것들은 다 반납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 이런 대형주들이 IT 대형주들이 시세 연속성을 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시겠지만 우리 시장에서 아직까지 지수 플레이를 하기에는 조금 쉽지가 않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증명을 해주는 거고요. 오늘 뭐 지수의 저는 하락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시장이 그렇게 뭐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 적어도 조정을 받더라도 이제는 강한 조정, 뭐 굉장히 급하게 지수가 빠진다든가 이런 조정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유지가 된 상황에서 하방이 확인된 상황에서 여전히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보시면 오늘 이제 보시면은 올라오는 쪽이 뭐 이제 그 음식료 관련주들
최근에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역시 곡물가에 대한 부분들, 뭐 최근에 사료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런 쪽이 올라왔는데, 이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음식료 업종들의 어떤 가격 인상, 이런 쪽으로 이제 전가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오늘 음식료 관련주들이 가장 크게 올라오고 있고요. 뭐 몇몇 종목들은 굉장히 뭐 상한가 기록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약간 수급적인 영향들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조금은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수산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또 자동차 업종이 오늘 뭐 이제 기아라든가 이런 쪽 전기차 요번에 이제 그 전시회 뭐 출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어떤 순환매의 어떤 흐름들이 오늘은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붙고 있죠. 뭐 손해보험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시 붙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흐름들이 오늘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밖에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 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큰 틀에서의 순환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예요. 최근에 조금 쉬었던 업종들, 조정을 받았던 업종들, 소외되었던 업종들이 또 이제 올라오는 이러한 흐름들. 반면에 이제 오늘 좀 이제 주가가 밀리는 쪽은 뭐 조선이라든가 또 컨텐츠라든가. 컨텐츠는 아무래도 그 넷플릭스의 영향이 좀 있죠. 넷플릭스의 실적 부진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디어 컨텐츠 이쪽이 전반적으로 안 좋고요. 그 밖에 뭐 2차전지 관련주들, 최근에 약간 그 고평가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쪽도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이제 그동안 좀 상승했던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쪽도 오늘 조정을 받고 있고요. 결국 시장이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지수의 뚜렷한 방향성은 아직까지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업종별, 종목별 장세 흐름이 당분간은 더 연장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 이러한 어떤 종목 장세의 흐름, 지수의 방향성 부재는 5월 미국의 FOMC 이전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결국 FOMC에서 이제 금리가 결정되고, 그리고 긴축 방향성이 결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또 충격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불확실성의 해소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러한 그 금리라든가 긴축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어요. 단적인 예로 어제 뉴욕 증시가 말씀드린 대로 10년물 국채금리가 2.9%를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올랐다는 겁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지금 시장이 이제 오히려 이런 그 FOMC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불확실성의 해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종목 장세의 흐름이 당분간 연장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시장 대응은 철저하게 종목 중심, 저가 매수, 그리고 이런 그 낙폭 과대 이런 쪽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닝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이 수반되는 이런 종목들 위주의 대응이 지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중 시황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